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1번은 지수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4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제곱근 루트 24는 2가 밖으로 나가서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고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f'이라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는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면 6, 4, 24 마이너스 20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세타는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라 4사분면에 있습니다. 동경이 4사분면에 있을 때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은 기함수여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서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2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세타 기울기를 읽는 거라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fx가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1차 함수라 연속이고 2차 함수라 연속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를 쪼개서 붙였기 때문에 x 이퀄 2 붙여지는 부분에서만 연속성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좌극한 체크해 보겠습니다.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6-a하고 나타나고 f2 플러스하고 함수값 f2 같이 구하겠습니다.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a는 4 더하기 a가 되고 따라서 2a는 2가 돼서 a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번은 지수법칙, 2번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3번은 삼각함수 성질, 4번은 함수의 연속성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번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고 f1이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2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부정적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f'x를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나타나서 fx의 부정적분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1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활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c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f2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4, 32 더하기 c 8이었고 8이 16에서 12 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4 빼기 S2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4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뺐습니다. 그러면 A3하고 A4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 합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니까 AR제곱, AR의 세제곱하고 쓰겠습니다. AR제곱으로 묶어서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AR제곱 1 더하기 R 하고 나타나고 이것의 값이 3A4랑 같다고 했습니다. 3AR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등비수열이 첫째 항하고 공비가 0이 아닌 건 A5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3이라는 사실로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오른쪽은 R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R은 3R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R이 1이니까 R은 2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또 A5가 4분의 3인 걸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4분의 3이 A5인데 A5는 AR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4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 그래서 A는 이쪽에 16을 곱해주면 4, 3,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1 더하기 A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R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2 더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6 하니까 1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5번은 부정적분 문제고 6번은 등비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번을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 이퀄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해서 극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2가 돼서 도함수 0되는 점을 체크를 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나타났습니다. 3차 함수 최고차가 양수이니까 아래 그림과 같겠습니다. 그러면 극점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인데 알파에서 극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극대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보겠습니다. 6에서 빼기 2를 하니까 8,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럴 때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변을 보니까 fx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이니까 우변도 x-1의 인수가 있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3x, x-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항등식이니까 3x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 한번 해놓겠습니다. 3x제곱 더하기 3x 하고 정적분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구간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함수 성분 다 빼고 우함수 성분만 남겨서 2배를 해보겠습니다. 3x제곱 더하기 2dx 해주니까 2x의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8에서 8이 16,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7번은 3차 함수의 극대극소, 8번은 정적분, 기함수, 우함수에 관련된 정적분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번을 보시면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일 때 4의 m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상수, 내분점을 약속하기 위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 대 1-m으로 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로그 5의 3 써놓고 그 다음에 로그 5의 12 하고 써놓겠습니다. m 대 1-m 그러면 우리 x표로 곱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1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m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이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5의 12 더하기 1-m 로그 5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서로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올려보겠습니다. 지수로 올려주면 로그 5의 12의 m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로그 5의 3의 1-m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의 2m제곱 그리고 3의 m제곱하고 쪼개놓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의 1-m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5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2m제곱 곱하기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의 2m제곱 곱하기 3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2m제곱 우리 4m제곱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각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처음 시작점은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 함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 P의 위치 함수를 x1t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t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5t 그리고 더하기 0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수항 t가 0이면 0이기 때문에 상수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 Q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x2t를 구하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7t 그리고 t가 0일 때 0이라고 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거리니까 어느 쪽이 더 큰지 몰라서 절대값 해주겠습니다. x1t 마이너스 x2t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한번 해보면 3분의 1t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2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우리 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가감소 구간 체크를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안의 그래프를 GT라고 놓고 GT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T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G'T는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 해주는데 이것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T는 하고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 이것이 0이 되는 t의 값을 체크를 하면 t는 2하고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3차 함수여서 제가 3차 함수 그래프 조금 데려와서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좀 데려오겠습니다. 어디가 2고 어디가 6입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하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면 3차 함수 등분에 의해서 여긴 4곱 8 그리고 여기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G0은 우리 어떤 값인 걸 알 수 있습니까? G0이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 0 이상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절대값 해봐야 어차피 원래 그래프랑 같습니다. 그러면 FT랑 GT랑 같은 그래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0에서 A까지 증가하고 AB 감소하고 B에서 또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따라서 A가 몇입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2고 B는 6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 분할하라고 했습니까? A에서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직인 거리는 V2T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2에서 6까지 절대값 2t-7dt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아시겠지만 뭘 아실 수 있습니까? 2분의 7을 기준으로 양음이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7dt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7에서 6까지 그리고 2t-7dt 하고 정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 절대값 2t-7 그래프를 이거 직선 조각들이어서 넓이가 쉽게 나올 걸 알고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2분의 7 하고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울기 2고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1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 A, 이 부분의 넓이 B라고 하면 우리 뭘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몇입니까? 2분의 7에서 2분의 4를 빼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2분의 3이고 높이는 기울기가 1대 2니까 이것의 밑변의 길이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B의 길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2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빼주면 2분의 5가 되고 높이는 또 그것의 2배인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4분의 1 339 더하기 5 25 해서 4분의 1 곱하기 34가 되겠습니다. 2로 한번 약분해주면 2분의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은 내분점 공식을 활용한 로그 방정식 문제이고 10번은 속도, 위치,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A6이 A8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아닌 양수일 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5D는 A 더하기 7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D는 0이 돼서 D 0 아니라고 했는데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5D는 음수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는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A는 하고 1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2D, 2A는 마이너스 12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D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6D인 걸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96분의 5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거 부분분수로 쪼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AK 더하기 1을 부분분수로 제가 쪼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AK 더하기 1 마이너스 AK분의 1 하고 쪼개지겠습니다. 그러면 AK분의 1 마이너스 AK 더하기 1분의 1 하고 부분분수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AK 더하기 1 빼기 AK 이거 공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D분의 1로 바꿔 쓰겠습니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D분의 1 AK분의 1 마이너스 AK 더하기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96분의 5가 나타나도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6분의 5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 식을 다시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K분의 1 마이너스 AK 더하기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분의 1로 묶어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하고 띵띵띵 하고 마지막 항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5가 들어가니까 A5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하고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소거형이니까 안에서 규칙적으로 소거되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D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A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A-6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6D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A 더하기 5D인데 A를 마이너스 6D A 자리에 대입하면 더하기 D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무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분의 1 곱하기 여기는 6, D분의 여기 6 해주면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96분의 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6분의 5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D제곱분의 1은 96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분의 5 곱하기 5분의 9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해주면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D는 어떻게 나타나죠? D는 4거나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A는 여기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6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되고 여기는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 하에 문제를 풀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A 더하기 5D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A 더하기 5D가 음수인 경우 우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 더하기 5D가 음수가 되는 조금 진한 색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5D가 음수가 되는 AD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A 더하기 5D 음수, A 더하기 5D 음수 되는 거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4고 D는 4 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AK 정체를 찾았습니다. 그럼 초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하고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써주고 AK 하고 더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N 그리고 2A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되고 N-1D 한다고 했습니다. 14 곱하기 4 해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4, 4, 16, 56 하니까 여기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4 해주면 5, 4, 20 하고 정답은 60,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을 썼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중에 소거형 부분 분수형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이고 실수 t에 대하여 gx는 다음과 같이 t를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x가 t보다 작으면 fx이고 x가 t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t를 넣고 여기 t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ft에서 gt는 연속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t보다 작으면은 fx 대리우고 t 이상이면 어떤 직선이 되겠습니까? 여기 t하고 ft는 상수여서 직선인데 기울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x 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니까 t, ft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구성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좀 여러 개 그려볼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t가 0에서 6 사이입니다. 이 3차 함수 제가 조금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 x절편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를 제가 잡으면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타날 거고 그래프는 이만큼 해당하겠습니다. 이만큼 해당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t를 만약에 또 이렇게 잡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해당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t가 어디 있을 때 가장 넓이가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접선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곡선에 접할 때, 이 접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체크하겠습니까? 이 접점을 제가 t,ft라고 하고 접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접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놔야 되는데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전개하고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분의 1 전개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더하기 9, 6에 54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9분의 1은 그냥 놔두고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54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를 찾고 싶습니다.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54는 59 마이너스 9인데 1로 넘어오면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3으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3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2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x-3, x-7은 0 하고 나타나서 x는 3하고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값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0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x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몇이라는 뜻이죠. 요점의 x좌표가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F3을 대입을 하는데요. 여기 인수분해 되어 있는 꼴에 대입하겠습니다. F3은 9분의 1 곱하기 3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6이 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x 3 대입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 9를 진하게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연보라색으로 칠한 부분하고 이 노란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죠? 이거 직각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더하기 이 부분 따로따로 한번 더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A라고 하고 정무적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 싶은 부분은 A 더하기 B인데 0에서 3까지 이 부분 정적분해야 되는데 9분의 1 전개해서 써보겠습니다. 9분의 1 x세제곱 그리고 3으로 약분하니까 3분의 5 x제곱 그리고 9, 6에 54에서 6x d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몇입니까? 3에서 6이니까 6이 되고 여기도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하고 써지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하기 전에 적분을 해야 되니까 9, 4, 36분의 1 x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5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그리고 여기는 0에서 3까지 해주고 여기는 6, 3,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은 9가 두 번 있으니까 9, 4, 4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 4, 36 하니까 4분의 9가 되고 여기 3 두 개 약분하면 15가 되고 여기 3, 3, 9, 3,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7 더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8도 더해지겠습니다. 이 부분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이 되고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4, 32, 120에 12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정적분과 넓이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이고 체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AB의 길이가 3이고 BC가 루트 13이라고 했습니다. AD하고 CD의 길이의 곱이 9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9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BAC의 각이 3분의 파이 60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또 S1이라고 했고 ACD의 넓이를 S2라고 했습니다. S1하고 S2 사이에 관계가 있고 이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습니다. 사인 각 ADC 이 각을 또 그러면 제가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이 외접원의 반지름 R, 사인 세타분의 R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눈에 보이십니까? 삼각형 ABC에서 이 길이가 구해질 거다라는 비상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13은 339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이고 우리 K 양수니까 K는 4 하고 구하고 가겠습니다. K는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뭘 쓰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식을 쓰겠습니다. S2는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S2는 6분의 5 S1이라고 했습니다. 6분의 5 S1인데 S1은 어떻게 구하죠? 이제 끼인각과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끼인각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는 4였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6, 22 쭈루룩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6하고 2, 12, 3하고 4, 10이니까 약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2분의 5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5 루트 3, S2가 2분의 5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우리 2분의 5 루트 3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S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우리 AB의 값을 압니다. 2분의 9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 하고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약분을 해주면 9분의 5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세타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K도 알고 이 사인 값도 아니까 라지 R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라지 R 사인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이 R은 하고 사인 세타분의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는 4였고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인데 역수니까 5 루트 3분의 9 하고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이 R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반으로 나눠주니까 5 루트 3분의 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유리화 안 하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5 루트 3분의 9, 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사인 세타분의 R이었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R은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5 루트 3분의 18 곱하기 사인 세타 역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루트 3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약분되죠, 여러분? 3, 3, 9 하고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 5, 25분의 25, 18에다가 3을 곱하면 8, 3, 24, 5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끼인각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각으로 붙어 있습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3차 함수이고 x가 2보다 크면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 k라는 값에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더해서 9가 되게 하는 그런 k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B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함수 그래프를 제가 그리기 위해서 조금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2x를 묶으면 x제곱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1인데 제가 또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x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y는 이퀄 1이란 직선에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0이 절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한 초록색을 그려놨는데요. 여기가 y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표시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잠깐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대 루트 3 해서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점의 x좌표 1이고 또 극점의 x좌표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그러면 또 어떻게 쓰겠습니까? 비율에 의해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나타나고 2에서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1 극대값이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2까지 그래프가 왼쪽 이렇게 빨간 그래프로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이 2차 함수도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2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이 2차 함수는 9를 기준으로 해서 x절편이 2하고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단 2에서의 함수값 먼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f2 함수값 체크를 해주면 함수값 여기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는 4, 2, 8이 16, 마이너스 12 더하기 1 하니까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 5하고 나타나고 이 2차 함수는 9에서 x절편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2하고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AB가 자연수여서 지금 하나는 2고 나머지 하나는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되면 올라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B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2고 여기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X좌표는 B하고 써놓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좀 만족하는 걸 미리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이렇게 조금 더 높이 있는 경우 만족하는 K가 있는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K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접근하는 극한값이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K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나니까 우극한은 2가 되고 함수값은 하나, 둘, 셋, 넷, 4점에서 만나니까 4개가 되고 좌극한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 좌극한은 5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3개 더하면 몇입니까? 11이 돼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이쪽 선에서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꼭지점하고 이 극소점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존재하겠습니다. 우극한은 5이고 함수값은 하나, 둘, 셋,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좌극한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죠? 맞습니다. 9가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한 걸 수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의 꼭지점 이 2차 죄송합니다.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값이 이 극소값하고 같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극소값 몇입니까? 여기 5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4칸 차이 나니까 여기도 4칸 차이 해서 마이너스 3인 줄 금방 알겠습니다. 그냥 함수값 1 대입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몇입니까? 2하고 b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2분의 2 더하기 b를 1 더하기 2분의 b 하고 써놓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하고 해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f1 더하기 2분의 b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해주면 2분의 b 빼기 1이 되고 곱하기 2분의 b의 b를 빼니까
1 빼기 2분의 b 더하기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2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그리고 양변에 4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b 빼기 2의 제곱 해주고 여기 플러스 1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4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b 빼기 2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연수고 제곱이니까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곱수 될 수 있는 값이 2하고 4하고 16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왼쪽에 좀 정리하면서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b 빼기 2의 제곱이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b 빼기 2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3이 되고 a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4, 46, 48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 더하기 b는 몇이 되겠습니까? 5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빼기 2가 2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가 돼서 b는 4고 여기는 4니까 a는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a 더하기 b는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b 빼기 2가 이번에는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6이 나타나고 a는 4, 4, 16, 3 해서 a 더하기 b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뭘 찾고 싶다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의 최대값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 더하기 b 51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 문제는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는 그런 함수이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홀수면 2의 AN제곱, AN이 짝수면 그것의 반이 그 다음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A6 더하기 A7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A7, A6 관계를 활용해서 역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누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이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이 2K라고 하면 A7은 2분의 1 A6 해줘서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6 더하기 A7 하면 3K가 되는데 그 3K가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6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A6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6이 2라고 했습니다. A6이 2면 A5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A5 홀수이면 2의 1제곱하고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이면 2배가 되니까 A5는 4가 되겠습니다. A5가 1인 경우 A4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4를 찾으면 이 경우는 0이 돼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A4를 찾으면 2배니까 짝수 2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A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3은 1 해서 홀수 맞고 A3은 4 2배 하니까 짝수 맞겠습니다. 그러면 A3이 1인 경우 또 한번 해보는데 A2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어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2가 짝수인 2배가 되는 경우는 또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A2가 몇이 되겠습니까? 2의 2제곱 해야 4가 되니까 이 경우 짝수여서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는 2배 하니까 8 짝수 괜찮습니다. 그러면 0인 경우는 없고 다시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1 홀수 맞습니다. A1은 4가 돼서 또 맞겠습니다. 또 A2가 8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이 3이어서 2의 세제곱 홀수 맞겠습니다. 이 경우는 16 해서 짝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보겠습니까? A5가 4인 경우도 또 똑같이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5가 4인 경우 A4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4 홀수라고 해서 2의 거듭 제곱으로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A4는 2배 하니까 8 만족하겠습니다. A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3하고 만족하고 이 경우는 8이 16하고 만족하겠습니다. 3A2 찾아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자연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2배가 되는 A2를 찾으면 6 짝수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A2는 4가 되는데 짝수니까 안 되겠습니다. A2 찾으면 32 짝수여서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해보면 A1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도 자연수 아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A는 6이 12 하고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A1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의 5제곱 홀수 맞습니다. 이 경우에 A는 64, A1은 64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6이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을 2K-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7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A7은 2의 2K-1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2K-1 더하기 2의 2K-1제곱이 3이 되는 K를 체크를 해보면 K는 1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A6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A6이 지금 몇입니까? K가 1이면 1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A5는 0이 되거나 0은 우리 만족하지 않습니다. A5는 2가 되겠습니다. A5가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6이 2일 때 했던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5, 그럼 여기가 A4, 여기가 A3, 여기가 A2, 여기가 A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 2하고 여기 2 안 된다고 했습니다. 2하고 8하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32, 4개가 더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더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하고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들을 전부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구한 값들을 전부 더해 보겠습니다. 1하고 4하고 3하고 16 그리고 12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5하고 64가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6 그리고 32가 있습니다. 전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몇이죠?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 1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에 48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41이 되겠습니다. 더해주면 5가 되고 여기 8 해서 3이 되겠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153 정답은 153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였습니다. 역추적해서 A1들 찾아서 더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6번 문제는 지수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의 지수를 밑을 같이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3의 x-8제곱은 3의 -3제곱의 x니까 -3x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8이 -3x가 되고 4x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2,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인데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도함수 곱미분해서 A를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3만 남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2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의 값을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6번은 지수방정식 문제이고 17번은 도함수를 활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BK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라지 b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1부터 10까지 ak는 하고 나타나고 시그마 분배하고 상수는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bk하고 표현되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2b-2를 10번 더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도 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3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똑같이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 더하기 b는 33이 되고 우리 a 자리에 2b-1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b-30-b 더하기 b는 3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7b는 63 하고 나타나고 b는 몇이 되죠? b는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거 b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번에 fx가 다음과 같은 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고 0에서 16이라고 했습니다. 이 x의 범위 보시면 이 사인 함수 주기가 몇입니까? 제가 한번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주기가 몇이죠? 주기는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격입니까? 두 주기만큼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접근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더하기 x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여기 2 더하기 x를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x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삼각함수 변형에 의해서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 x 하고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x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하고 똑같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하고 나타날 거고 이것도 삼각함수 변형에 의해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 하고 변형이 되겠습니다. 주기가 변함없이 똑같이 8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곱한 것이 4분의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 2분의 1보다 작다 하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요. 그래프를 가져와서 문제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두 주기만큼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한 주기 4, 한 주기 8, 그 다음에 여기 8이 16, 0에서 16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실을 압니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2분의 1 나오는 것이 우리 2파이일 때는 여기 몇이었습니까? 2분의 1, 60도 해서 3분의 파이 나옵니다. 2파이에 3분의 1배 되는 곳이니까 여기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 3분의 4 하고 밑에다 조금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면 여기는 3분의 4에 두 칸이 같겠죠. 이렇게 3등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위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분의 8은 몇입니까? 2점 띵띵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는 몇입니까? 1점 띵띵띵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자연수는 뭐가 있습니까? 2 하나 있겠습니다. 여기 2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원하는 x 자연수 x는 뭐가 되겠습니까? 만족하는 자연수는 2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몇입니까? 2고 여기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하고 6하고 10하고 14 이렇게 4개의 수가 있겠습니다. 이 4수를 모두 더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6 하니까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시그마 성질에 관련된 문제이고 19번은 삼각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 변형을 조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곡선 fx 위에 0,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했습니다. 일단 0,0에서 접선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도함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고 f'0을 대입했더니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y는 2x가 이 곡선과 만나는 원점이 아닌 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는 2x 직선하고 연립하겠습니다.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은 x제곱으로 묶으면 x-a가 되고 이것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A의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점 A의 좌표는 몇이죠?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A 좌표는 A고 y는 2x 위에 있으니까 2A하고 표현하겠습니다. fx에 대입해도 같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곡선 이거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또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X절편을 찾아야겠습니다. 따라서 F'A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F'A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A에서의 접선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a 더하기 2a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마이너스 a를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이 되고 우리 x절편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절편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제곱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 x절편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콤마 0 하고 점 B를 찾겠습니다. 우리 뭘 찾았습니까? 점 A도 찾았고 점 A 여기 있습니다. 점 B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2x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X좌표, Y좌표에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 B 그리고 여기가 점 A 하고 잡았습니다. 점 A, 이거 y는 2x 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y는 2x라고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A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 OAB는 9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 A하고 점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A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A, 2A, 점 A는 A, 2A이고 점 B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0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분의 2a에서 0을 빼니까 2a만 남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로 약분하면 여기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변에 이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x표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에 1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2 a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a제곱은 5a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고 따라서 a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a제곱이 10이니까 a제곱은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제곱까지 구했습니다.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5a 곱하기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점 a의
x좌표가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는 a가 되겠습니다. 제가 뭘 쓸 준비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선의 기울기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의 2 해서 1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길이에 대한 각 기울기가 1대 2라고 했습니다. 길이의 비가.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길이는 4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것 곱하기 이거는 뭐랑 같죠? 이것 곱하기 이거랑 같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a 곱하기 AB를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a 곱하기 5a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0a제곱이 되고 a제곱 우리 밑에 구해놨습니다. 2분의 5라고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2번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제가 닮은 비로 데려와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6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은 x절편이 0하고 6인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이고 오른쪽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x에 6을 넣으면 둘 다 0이니까 0에서 만나겠습니다. 어떤 정도로 높이가 올라가는지 몰라서 제가 대충 세 개를 그려놨습니다. t가 0 이상인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1 t 더하기 1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떤 거 많이 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들은 다 뭐였습니까? 닫힌 구간이 t하고 t 더하기 2거나 또는 t-2하고 t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수값을 오른쪽 끝으로 몰아서 읽거나 왼쪽 끝으로 몰아서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t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수값을 가운데로 몰아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되어 있고 t는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나타나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 몇입니까? 1에서 나타납니다. 그 1에서 나타나는 값을 0에서 읽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만약에 t가 1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구간이니까 최대값은 2에서 나타나는데 그 값을 어디에서 읽으라는 뜻이죠? 1에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사이는 전부 왼쪽으로 한 칸 한 칸 오른쪽 값을 왼쪽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어도 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최대값 이렇게 읽어오면 여기 계속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옮겨오겠습니다. t가 여기 있어도 최대가 되고 여기 있어도 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또 읽어오겠습니다. t가 이제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t가 노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gt의 최소값이 5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가 5입니다. 제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요. t가 1일 때 함수값 대입해 보세요. 여기 5가 됩니다. 그래서 5 한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함수값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라는 최소값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라는 선 밑으로 최소값이 내려오면 함수값이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가 5고 여기 x절편 6이었고 7에서 함수값이 같은 이 파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칸 t가 만약에 6에 오면 최대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둘이 같아서 같은 값이 읽어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내려오고 여기 올라오니까 왼쪽에서 계속 최대값을 읽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즉 t-1에서 최대값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같이 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쭉 쫓아오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gx를 제가 좀 진한 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gt가 되겠습니다. 조금 여기도 칠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g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은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가니까 다시 이쪽에서 최대가 되면서 이쪽에서 한 칸씩 이렇게 밀려와서 가운데서 최대값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쫓아와서 이런 GT가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값 5라는 거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7에서 5하고 7의 함수값이 같지 않고 그래프가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라색 그래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칸이 되는 곳이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두 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로소 함수값이 같아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을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바로 전까지는 왼쪽이 계속 최대가 되니까 이쪽에서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면 살짝 t가 옮겨가면 오른쪽이 더 왼쪽보다 올라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을 또 이렇게 한 칸씩 왼쪽으로 넘겨서 읽어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GT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이러한 GT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되지요? 맞습니다. 이 값이 5보다 작은 값이 돼서 최소값이 5라는 곳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해보죠? 맞습니다. 조금 더 그래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2가 되는 칸, 이 두 칸의 간격이 여기에 딱 걸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서 요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 점에서 서로 높이가 같다가 살짝 작아지면 여기는 낮아지고 높아지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에서 한 칸 한 칸 t 쪽으로 함수값을 이렇게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습니까? 만족합니다. 최소값 5였는데 이쪽이 5보다 크거나 같고 5 이상으로 이제 5보다 큰 값으로 계속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결론은 7에서의 함수값이 5보다 어떻기를 원합니까?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 식에 F7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F7을 대입하면 a 로그 4에 7을 대입하면 2가 되겠습니다. 4에 2, 이것이 5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합니다. 이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a가 5 이상이 되고 따라서 a는 몇입니까?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a는 1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움직이는 구간에서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a가 10인 경우를 한번 자세히 그려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k-1, fk 더하기 1의 곱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들의 곱이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밑에 한번 보세요. f'-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4분의 1은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의미도 갖겠습니다. 여기다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f'0도 0보다 작아서 감소하는 구간 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극대극소를 갖고 F형이 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3차함수는 적어도 하나 x절편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x절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x절편 하나 갖는다고 하면 이 값이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저쪽에 0이 있으니까 0 말고 다른 값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0보다 작고 0보다 큰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정수가 아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수가 아니면 정수를 양변에 그 한 구간이 되게 하는 정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3, 0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k-2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절편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x절편 있고 여기 만약에 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0에서 함수값이 도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곳에 있으니까 0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1,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에서 0보다 작은 그런 k가 존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또 음수가 나와서 여기 음수 여기 양수가 되게 하는 k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바깥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음수고 0에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k-1이 존재하면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0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그림으로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조금 다시 더 그렸습니다.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0인 곳을 조금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0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여기 0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0인 경우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0인 경우는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든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이 점에 가까운 정수점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0보다 작은 그런 값들이 정수들이 생기겠습니다. 곱해서 0보다 작은 값들이 생겨서 이런 경우 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2라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여기 양수고 여기가 음수가 돼서 양음 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그런 k가 0으로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1이 같이 안쪽으로 들어와도 어떻겠습니까? 양수, 음수 하면서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쪽에 1이 한쪽에 양쪽에 2라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나 한쪽만 걸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를 또 그려놨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접근을 할 텐데요. 어떤 경우 접근을 하죠? 마이너스 2라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1, 세 점이 x절편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0하고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0하고 1 지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바깥에 있고 이 경우는 1이 1 바깥에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1번 해주고 이거 2번, 이거 3번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1번은 x절편을 다 아니까 fx가 나타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fx는 해주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전개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3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해주면 fx는 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a 이 경우는 왜 되죠,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2 잡아도 여기 0이어서 안 되고 마이너스 1 잡으면 여기가 0이어서 안 되고 1 잡으면 여기가 0이어서 안 되고 계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또 전개해 보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해야 돼서 3x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ax 그래서 f'x를 또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2 1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f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주면 4, 4, 16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a는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분의 5가 되고 더하기 16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 되겠죠?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a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큰 쪽에 잡아놨는데 a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를 해보면 어디가 a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쪽이 a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a가 음수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fx는 하고 하겠습니다. x x-1 x-a 하고 또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x 하고 f'x 또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x 그리고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f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해서 또 a 찾아보겠습니다. 16분의 3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1 더하기 a가 돼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3a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16분의 8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16분의 11 하고 나타나는데 이 값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4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2분의 3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3a는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해주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음수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a가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8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8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8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8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8 한번 약분하면 7, 5, 35가 되겠습니다. 8, 8이 64에다 7을 곱합니다. 7, 4, 28, 7, 6에 42 하니까 448에 35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48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8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3차 함수 개형 추론하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